신고 잘하고 계십니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지만 실수를 하거나 또 작은 욕심을 부렸다가는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연말정산 주의사항들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과 공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B사에 근무하는 김 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고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실수를 해 공제받은 금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총 급여로 치면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자가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공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둘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회사원 박 씨는 D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를 중복으로 받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께서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05년 이전의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밖에 기부금 과다 공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72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개인연금저축이나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연금저축의 과다 공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나 신용카드 과다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근로소득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질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금융기관이나 병원, 교육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들께서 확인을 하고 충족이 된 경우에만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13월에 월급이 기다려지기는 하지만 소득공제 항목을 욕심 때문에 더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모르고 신고한 경우라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희정입니다.